네, 반갑습니다. 116차 자유의 숲 정기 스터디. 오늘은 독립정신 34과 가보전 한일청 삼국의 관계라는 챕터의 제목을 가지고 발제를 했습니다. 가보년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1894년. 네, 맞습니다. 1894년 가보년입니다. 1894년은 여러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청일 전쟁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보 전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청일 전쟁. 그래서 청일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 뭐지요? 1894년 청일 전쟁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까 전라도에서 동학의난. 예, 동학의 난이 있었습니다. 동학난이 있자 이 동학난을 정부가 진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누구를 불렀겠어요? 청나라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그냥 일본이랑 조약 맺었던 거를 까마득하게 잊고 그냥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속국이라는 생각에 이 독립국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다른 나라와 수교를 맺었고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한다면은 수교를 정확하게 맺은 것을 기억해서 일본에게 보고를 하고 이제 자기의 군대를 여기 왔어야 되는데 그냥 전라도 쪽에 파견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전에 이거를 독립정신을 읽어보다 보면은 이 청나라가 얼마나 무례하게 우리나라를 속국 취급하고 그렇게 아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일본 입장에서는 청나라한테도 또 우리나라한테도 너무 답답해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한번 두고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보전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배경들을 요 가보 전쟁, 그러니까 청일 전쟁이 다음 챕터에 나올 텐데 그 전에 한국과 일본과 청나라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왼쪽의 사진이 뭘까요? 왼쪽. 예, 영흥문입니다. 영흥문. 왼쪽의 사진이 서대문 쪽에 있던 영흥문이고요. 제가 서대문 쪽에 살았었어요. 서울에 살 때. 예. 그래서 여기 서대문 형무소라든지 독립문이라든지 이곳을 많이 걸어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요 뒤에가 북한산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대 문 중에서 서쪽의 문을 통해서 이렇게 청나라 사신이 드나드는 문이었고 영흥문이었기 때문에 환영하고 이 청나라 사신을 받드는 그런 곳이었고 오른쪽에도 이곳에 사신들이 잠자는 숙소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보년 이전에 한일청 삼국의 관계여서 여기 보면은 1875년 김옥균, 서강범이 가만히 일본에 건너가 유람을 하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초기였습니다. 1876년.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 몇 년도에 시작되지요? 1868년 정도에 67년, 68년 이 메이지 천황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다음 해부터 메이지 유신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 지났는 셈이죠. 10년이 안 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10년이 안 초기 상태인데 김옥균과 서강범이 갔다 와보더니 우와, 일본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녀온 이후로 김옥균은 이제 급진적인 개화를 꿈꾸는 거죠. 우리도 다 바꿔야 되겠다. 우리도 서양의 것들을 아주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와 여론, 동양의 형편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개화는 시각을 다투어 해야 하는 시급한 시대적 요청임을 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귀족들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부추겨가지고 일본에 유람시키도록 권하기도 하고 많이 이제 계속해서 개화의 그런 바람을 불어넣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1875년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 언제입니까? 1876년이거든요. 1876년 그래서 드디어 강화도 조약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많이 개화가 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강화도 조약에서 점점 강화도 조약이 이전에 갔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강화도 조약하고 난 뒤에 신사유람단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면서 김옥균이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책에서는 75년으로 해요. 근데 신사유람단 갈 때는 이 사람이 갔나요?
김옥균이? 그때 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고 또 그러면서 점점 또 나중에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점점 왕래가 많아지면서 개화에 더욱 적극적인 사람들이 모든 세도가들을 규합하여 한 마음으로 개화를 시도하고자 하자 이 대원군의 미움을 받고 살해 위협도 받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고종이 이제 다시 친정으로 들어오죠. 이제는 고종도 이쯤에 들어옵니다. 고종도 제 책에는 이제 연도를 다 적었는데 원래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고종이 등극하는 시기도 이쯤이에요. 1878년인가? 그렇습니다. 찾아보실래요? 고종 등극. 고종이 등급한 게 63년도죠. 그러니까 메이지하고 같은 해에. 그렇죠. 그러니까 1865년 맞습니다. 메이지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고종이 친정으로 등장하자 1863년 비로소 세도가들이 다시 권력을 잡아 개화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권세를 믿고 무리한 일을 무수히 행하기도 했다. 이제 고종이 등장하면서 이제 수구파들, 유학파들 그런 파들 말고 이제 개화파들이 이제 기세를 피기 시작하는 거죠. 기세가 등등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는 건 너무 무리한 일을 수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개화와 수급 두 당파가 생겨서 얼음과 수처럼 서로를 용납할 수가 없는 사이가 되었다가 마침내 군란을 일어난 것이 바로 이모군란이다. 이렇게 이모군란의 성격, 이모군란을 정의 내리기를 단순히 그냥 그 구식군대에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은 그냥 구식군대와 신식군대의 차별 정도의 그냥 어떤 싸움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 두 개화파와 수구파 등의 수구파가 아주 크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수구파가 수구파의 배후에는 흥선대원군이 있었고 개화파의 뒤에는 이라든지 고종이 있었겠죠. 이모군란 후에 민비가 부른 청나라로 말미암아 이모군란이 일어나자 이제 민비가 청나라를 부르죠. 그래서 청나라에서 와가지고 바로 흥선대원군을 잡아가죠. 잡아가 버립니다. 이 민비는 충주로 자기 친척 집으로 이렇게 피신을 와서 청나라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군사 4,000명을 거느리고 한성에 들어와 민간에 횡행하여 작패가 무수하였다. 이모군란 후에 청나라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는데 낙동에다 청간을 설치하고 이사부라고 했다. 이사부는 공사관이 아닌 모든 일을 다스리는 관청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1882년에 이모군란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6년 전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공사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공사관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이사부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일을 다스리는 관청, 마치 일제시대 때 총독부처럼, 조선 총독부처럼, 그래서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우리 조선에다가 압박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군란 이후에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이 사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군한테도 사과하고 막 그렇게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위가 조선왕의 위에 있다고 하여 막중한 존전에서 불법 무리함이 비할 데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와 있었냐면은 위안스카이가 와 있거든요. 위안스카이가 원세계가 20대라고 하더라고요. 20대 때 여기에 총독으로 이렇게 어떤 무슨 지위로 왔겠죠. 하여튼 여기 대표로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기를 나의 지위가 조선 왕위에 있다고 하면서 막중한 존전에서 불법 무리함이 비할 데 없다. 그래서 그 신하들 중에도 왕보다도 이 원세계한테 빌붙어서 이렇게 아부를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관이 가마타고 어정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은밀히 종종 위협하여 원래는 이제 어전 앞에는 걸어가야 되죠. 근데 가마타고 끝까지 갔다. 은밀히 종종 위협하여 말하기를 우리 대국이 항상 소국을 보유하여 옛날부터 신세진 것이 무궁하거늘 감히 외국인의 말을 듣고 상국에 신뢰하면 마땅히 그 잘못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외국들이 이제 일본도 수교를 맺고 있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계속 지금 1882년 같은 경우에 이모군란 일어났을 때도 미국과 수교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국과 수교를 맺으니까 감히 외국인의 말을 듣고 우리 청나라 상국에 신뢰하면 마땅히 그 잘못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공부했던 것처럼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독립국으로 이렇게 독립국과 독립국 간의 수교를 맺었음에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대신들은 욕을 달게 여기고 아첨하고 권력을 부조차 이권을 얻고자 하며 원세계를 자기 임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리한 짓까지 했습니다. 원세계가 따로 앉아서 정치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 거의 다 간섭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각국 공사들이 이것을 분하게 여겨가지고 조선의 관리들에게 천국 사람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하면 이때 벌써 각국 공사들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교를 맺었던 그런 공사관들이 청나라의 무례함에 대해서 조선의 관리들한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하면 대신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도리어 영광스럽게 여기며 하는 말이 우리 소국은 저 청국, 대국을 겸손히 섬겨야 옳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가슴이 답답했겠죠. 기가 차고. 네. 기국은 당당한 자주 독립국인데 어찌하여 청국만 못하다고 하고 또 만약 큰 나라를 섬긴다라고 하면 저 청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큰 나라들을 더 많은데 왜 우리는 섬기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대소와 상관없이 다 같은 독립국인이 독립국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잃지 말라고 하면 어찌 신의도 없이 상국에 신뢰를 하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국의 입장은 한국은 옛날부터 우리의 속국, 조선이 자유로 예절을 지킨 조선의 속국이었고 또 조선 스스로가 예절을 우리에게 지키고 있으므로 우리 또한 그냥 대접받는 것이니 각국 공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죠. 네, 우리가 스스로 자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모군란이라는 이것 때문에 1882년 이모군란 때문에 그 전에 6년 전에 1876년 일본이 그래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입지를 지어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통상을 요구하면서 독립국으로서 수교를 다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 나라들과 통상을 하면서 계속 개화를 해 나가고 여러 나라들의 그런 것들을 세력의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다면 일본처럼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6년 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이모군란을 통해서 청나라의 세력을 더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전에도 청나라의 어떤 좀 입김이 셌고 우리는 스스로 속국이라는 의식들이 있고 청나라는 무례하게 행하고 있는데 이모군란이라는 것 때문에 더 청나라의 세력은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청나라 공사관이 불태워지면서 일본이 돌아가면서 일본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군대를 주둔하게 되거든요. 원래 공사관만 있었지 군대를 주둔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위험하니까 군대를 주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의 군대도 들어와서 주둔하게 되고 청나라의 어떤 권력은 더 세지게 되는 그래서 이모군란이 결국은 민비와 흥선대원부 간의 권력 다툼이니까 그러니까 내란이 있으면 결국 외세를 스스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집안끼리의 분열로 인해서 외세가 그냥 들어오게 되는 입장이 되었던 겁니다.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저는 계속 전쟁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좌우 갈등이 심하잖아요.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우리 한국과 북한과 남한의 전쟁으로까지 지금 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계속 좌우 대립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제 정세 속에서는 지금 우리는 3차 대전에 휘말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조선을 속국으로 대접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위태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기들이 속국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또 나서서 대신 처리해야 할 텐데도 그렇지 않고 어려울 때는 독립국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고 또 자기가 편할 때는 속국이다라고 하고 설령 조선 사람 중에는 말 한마디 할 자가 없다고 해도 여러 통상국들에 대하여는 그들을 크게 능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보같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외국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능욕적인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독립의 실제 권리를 비록 드러나게 세웠으나 천국이 완만하고 무리함, 천국의 완만, 성질이 모질고 거만한 거, 또 조선의 잔악하고 혼몽함이 동양의 형편을 더욱 위태하게 할 뿐이다.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군국주의, 전체주의 뭐 이런 쪽으로 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개화를 하면서 외국의 세력을 이렇게 막아내기를 원했고 또 이 동아시아 쪽에서 조선도 스스로 이 힘을 길러가지고 함께 서양의 세력을 막아내기를 원했는데 이 조선이 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청국은 또 너무나도 완만, 성질이 모질고 거만하고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하고도 진짜 상대를 하기에는 어렵구나, 조선도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나라와 전쟁을 한번 붙어야 되겠다. 전쟁을 통해서 내가 조선을 확실하게 청나라랑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은 이모군란 후 제물포 조약에 이런 내용을 넣습니다. 만일 조선에 긴급한 일이 있어서 군사를 파견하려면 청국은 마땅히 일본 정부에 대하여 먼저 의논한 후에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먼저 청국에 알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12년 후에 청일 전쟁을 발발할 때 이거를 무시한 채 동학이 일어났을 때 그냥 막 들어왔죠. 이모군란 이후에 이런 제물포 조약에 의해서 이런 조약을 먼저 맺어놨고요. 이거를 동학난, 갑오전쟁, 그 청일전쟁이 있을 때 청나라가 먼저 무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동학난 때문에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이 조약을 맺은 후 이 제물포 조약입니다. 이 제물포가 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모군란 이후에. 이 조약을 맺은 후 일본은 그 후 10여 년 동안 밤낮으로 양병을 하면서 그러니까 병사들을 기르면서 항상 전쟁을 벌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강화도 조약 이후에도 이 조선하고의 수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선이 정신 안 차리고 스스로 속국의식의 종의식 속에서 사는 모습이랑 청나라의 그 행패를 보면서 자기 군사들이 열심히 그 일본 군이 와서 군사 훈련을 시켜줬는데 일본 공사관이 막 불에 다 타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이후에 청나라의 세력은 여전히 커 있고 그러면서 전쟁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번 천국의 고벽, 아주 굳어져 고치기 어려운 버릇, 이 천국의 고벽을 깨뜨리고 버릇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적국의 인심을 날마다 격동시키니 어린아이라도 일청 전쟁은 기어이 일어나고야 말 줄로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본은 천국의 내정과 외교를 손삿같이 알고, 뭘까요? 제가 뭘 잘못 썼나? 손삿같이 알고 소상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 소상히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전쟁을 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천국은 전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쭉 언급해놨어요. 예. 일본은 청나라의 관료들하고 관계를 쭉 맺으면서 그 정보를 속소리 다 알고 있었던 이때는 벌써 다 알았던 거죠. 네. 손살. 손가락 사이. 그러니까 자기 손 안에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외교를 손살같이 알고 제가 잘못 썼나 봐요. 소상히 들여다봅니다. 천국은 하나의 속빈 겁질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큰 소리 치고 또 서양에서도 청나라를 그냥 크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전에 역사적으로 컸고 또 이렇게 덩치가 크고 뭐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완전 천국은 하나의 속빈 껍질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우리 청일 전기에서 봐도 알겠지만 너무나도 체계가 무너져 있고 부정부패가 많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격파를 스스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그런 줄 전혀 모르고 기양의 조약을 맺은 것까지 다 소용없는 것으로 여겨서 제물포 조약까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모군란 이후에 조그마한 일본을 업신여기고 모든 일을 다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가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어찌 미리 짐작이나 했겠는가. 실로 어리석고 어둡도다. 천국은 정말 실로 어리석고 어둡습니다. 근데 천국을 닮은 게 우리 조선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